자, 제보 사건인데요. 백다희 아나운서는 사진 네. 이렇게 보정해주는 앱 같은 거 자주 쓰나요? 사진 찍을 땐 항상 아, 씁니다. 진짜? 자, 그러면은 참 이번 사건이 가장 유명한 앱을 썼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적 수치심,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 4일에 증명사진 너비를 조정을 하려고 소다라는 사진 앱을 이용을 했습니다. 소다는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운영하는 카메라 보정 앱인데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앱에는 유로로 배경을 늘려주는 인공지능 배경 확장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보자는 증명사진을 올리고 결과물을 보고 나서 화들짝 놀랐습니다. AI로 합성된 제보자 증명사진에는 하단에 두 손이 생겼고요. 그 손이 좀 신체의 특정 부위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사진이 유출되진 않을까 불안감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진도 해당 앱으로 보정을 하려고 유로 결제를 했던 건데 너무 황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 이외에 박 교수님, 그러니까 저 팔이 네. 본인 팔이 아닌 거죠? AI가 만든 팔인 그렇죠. 거죠? 뭐 저런 식으로 옷을 입고 본인의 몸을 만지면서 사진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AI가 만든 거예요. 문제의 합성 사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건가라고 봐도 이제 저런 사진이에요. 저거 흐리게 해놨지만 원래 사진으로 얼마나 더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니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건가? 난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직장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해당 사진을 제보자 얼굴을 가리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커뮤니티 누리꾼들이 불쾌하다, 어이가 없다, 정말 딥페이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사진을 저렇게 합성해버리냐. 저 앱 안 써야겠다라는 이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도 이 사진을 올리니까 해당 네이트판에서는 심지어 삭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삭제 처리된 이유는 세상에. 음란성 게시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는 이게 정말 문제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업체 이메일로 항의를 했고 공론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이렇게 놀란 제보자 또 한 번 비수를 꽂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몫 땡기려고 자, 누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한 걸까요?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메일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금전적 요구를 해서 협박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뜯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악의적으로 여론 형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조롱을 하면서 2차 피해를 하니 전 너무 황당하고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양 변호사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추정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커뮤니티에 올려서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제보자분이 보기에는 관련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타까운 사연인 줄 알았더니 뭐 성적 수치심이 정신적 충격이니 이런 말 쓰는 게 하부금 땡기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댓글이 달린 겁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이용자도 이거 누가 봐도 하부금 땡기는 것 같은데 수고해라. 기분 나빠할 상황은 많은데 원하는 게 돈인 게 너무 보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아직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업체 측에서 이런 걸 쓴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도 그 업체에 보낸 메일을 거기에 답글로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다시 봤는데 금전적 요구라는 게 아예 나오지도 않고 사과와 재발 방지만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저런 글을 다르니까 이 제보자분은 이게 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좀 뭐 물타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더 화가 난 건 또 그 업체 측도 처음에 메일 보냈을 때 아무 답장도 없었대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알려지고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야 연락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이죠. 피해자가 이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분은 제보자보다,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앞서 제보자보다 며칠 앞서서 같은 봉변을 당하셨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I 헤어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 사진을 넣으면은 한 몇 가지 그 헤어스타일이 제 얼굴에 합성돼서 나와요. 되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 고민을 하다가 그걸 사용하게 됐죠. 제 상의가 그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나체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그 부분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네, 엄청 깜짝 놀랐고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야, 박 교수님 이러면 그 보정 사진 앱 어떻게 써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분이 쓴 앱은 스노우라는 앱인데 이것도 아까 그 소다만큼 여성들이 즐겨 쓰는 아주 유명한 앱이잖아요. 이 여성은 이제 머리를 내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볼까 하다가 이 앱을 사용해서 사진을 넣으면 이런 헤어스타일도 붙여주고 저런 헤어스타일로도 바꿔보고 뭐 이런 유료 기능이 있대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해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유료 계정을 이제 그 송금을 한 다음에 결제를 한 다음에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제 여러 긴 머리, 짧은 머리 다 나오는데 너무 예쁜 헤어머리가 나왔는데 문제는 단발컷에서 저렇게 옷이 벗겨진 채로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딱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 너무 이제 놀라고 어머 이 사진 또 어디 유출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단발컷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옷이 또 입혀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제보자가 바로 그 회사 측에 항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항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자신의 얼굴을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유출하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보낸 거고요. 또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용기를 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선정적 이미지 생성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이미지 자체가 서버에 저장 안 되고 또 외부 유출이나 학습에는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환불을 요구하기도 뭐하고 또 환불 요구를 하니까 직접 환불 절차를 밟아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환불하고 나면 이게 그대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제보자가 환불 절차를 안 밟고 있다고 합니다. 자, 스노우, 소다 뭐 앞서 소개해드린 그 문제 앱인데 자, 네이버에서 뭐 어떤 좀 입장이 나왔을까요, 양 변호사님? 입장이 나왔어요. 일단 대면 사과도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또 직원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손님, 고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뭐 요즘 딥페이크 논란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있으면 이 두 분의 목소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를 공개를 하고 가감없이 그리고 공지로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지금 합의금 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지금 대면 사과를 하고 정확하게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야지 왜 사건 발생까지 나오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